세종대왕가 음악 여민락 전시감독 조은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황종, 국제전시 치화평, 망홀노래 취풍영에 이어 네 번째 세종대왕가 음악 전시입니다. 여민락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음악입니다. 왜 제왕이 음악을 창제하였을까요? 우리는 세종대왕의 많은 업적 중에서 그의 훈민정음이 정말 애민사상에 기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구기는 또 어떻고요?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아마도 그의 백성을 위한 그런 애민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 모두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봉건시대의 군주를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글 창제, 추구기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음악을 왜 제왕이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음악이 이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란 사회의 규율을 의미합니다. 즉 오래전 세상에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조선이 개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왕을 맡은 세종은 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음악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음악 중에 우리는 특히 여민락에 주목합니다. 치화평 같은 음악은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음에 여민락은 한문으로 붙인 것입니다. 애민사상에 근거한다면 모두가 한글로 가사가 이루어져야지 마땅하겠죠? 그런데 왜 여민락은 한문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 음악을 듣는 사람, 즉 그 음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글을 익혀야지 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용비어천가 한글로 이루어진 치화평 같은 경우는 평화, 상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여민락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한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왕 그리고 그 시대의 정치가들이겠죠. 사실 우리는 여민락을 함께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원어가 맹자편에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즉 여민락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노래를 불러도 우리 모두, 즉 우리 백성이 모두 좋아해야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백성이 그 군주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대왕은 자신의 후손인 제왕들에게 그리고 그 제왕들과 함께할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즉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사직이 보존이 되고 그리고 좋은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민락, 그것을 지금 이 전시장에 다시 소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어떤 정치를 해야지 될 것인가, 또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들은 세종의 시대에 몽유도원을 꿈꾸었던 그것을 상기시키기도 하고요. 또 광화문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 그런데 우리를 옥죄는 마스크를 쓴 그런 관객들 사이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오래전에는 아주 좋은 것이었으나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종의 마음이 되어 그가 어떤 것을 꿈꾸었는가 추론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민나 그래 함께 즐기는 것이지 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것들, 우리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들을 불러 모아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화사하고 아름다운 것들, 자개. 그것은 이전에 어떤 특정 계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에 화사한 꽃을 피우게 하고 그리고 물결치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모두 즐길 수 있음, 우리 미래 시대임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 영상 작업들 속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 그것을 통해 세종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세종이 생각했었던 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민일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민이 될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AR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내 손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고요함과 움직임, 그 상관관계에 대한 성찰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우리 사물의 비밀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게 하는 어떤 경험의 공간, 이런 것들을 또한 이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민낙은 분명히 즐거움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꽃피는 궁궐 담벼락을 바라보면서 낭만 같은 것을 느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술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리고 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일일 겁니다. 외롭게 선 기찻길 철로로 만들어진 인간들 속에서 우리의 고독이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옥죄인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보며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세상, 상생, 공생의 세상을 이번 전시를 통해 꿈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현대미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라입니다. 문화적 위치와 사회적 위치와는 다르게 개인이 어떻게 경계되고 배치되고 위치되었는지, 또 이 사회 안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장소성과 역사성, 공간성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그 협업자와 혹은 타 장르의 그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어떤 일종의 예술 무브먼트 혹은 예술 운동을 좀 고민하고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와 공유와 향유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사유적인 부분은 사적 영역의 그 고민들을 그 공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동, 공공 혹은 공공의 장소에서 보여줌으로써 또 그 관객과 만나는 향유라는 지점을 고민하고 있고요. 모든 제 작업 중에 일부는 설치 작업, 또 미디어 작업, 또 일부는 회화 작업, 혹은 사운드 작업, 뭐 여러 가지 타 장르를 통해서 여러 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한 것 중에는 2014년부터 이 작품이 조금씩 그 혹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14년 이전에는 자본주의와 개인에 대한 문제, 세계화 혹은 여러 가지의 큰 문제와 이슈에 관심이 있었다면 2014년부터는 지역과 사는 곳 혹은 제가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좀 개인이 어떻게 경계되고 배치되고 위치됐는지, 또 이 문화와 혹은 사회의 어떤 위치와는 다르게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떤 그 고민들 안에서 또 살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건 이제 공동체와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개인이 어떤 역할과 어떤 그 방식들로 좀 재현됐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지금 어떻게 그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었었는데 그러기까지는 지역적 혹은 이제 방문이나 여러 그 한국의 그 갈등과 대립과 분노로 점철된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그 면밀하게 보아볼 필요가 있었고 또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요. 2013년에 이제 그 페리지에서 마지막 입사라고 하는 그 작품들은 남북한의 어떤 이념 혹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 역사와 시간들에 개인이 어떻게 경계되고 배치되고 위치됐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드로잉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고민하고 또 비디오와 설치 작업으로 만든 그 과정들이 있었고 2015년에 이제 올해 작가에 출품하게 된 작품은 플로팅 빌리지라고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 여러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개인이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어떤 고민들과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혹은 지금 그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개인이 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크게 이제 세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89년에 통일대회 한마당으로 해서 그 안기부에 끌려갔던 한 개인이 정신적인 좀 그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그것들을 다시금 고민하는 그 국가의 폭력이 개인에게 전이된 그런 상황들을 보여준 적도 있었고 또 위대장의 노래라고 해서 그 난지 스튜디오의 그 서울시의 그 청소 용역 혹은 그 공무원으로서 그 나중에 정년퇴임하신 그 분이 시를 쓰셨는데 그 시를 통해서 이제 랩과 가사 혹은 뮤직비디오를 이제 여러 타장의 어, 그 예술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통해서 만들기도 했었었고요. 퍼포밍도 했었었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가져가다가 또 연기자와 함께 2019년 엑스사랑이라고 해서 너무 명백하고 당연한 진리가 혹은 내가 그런 그 사랑의 그 부재한 시대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좀 관통하면서 좀 고민들을 하는 것들을 작품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업들은 사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작업들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전체적인 주제에 가장 중요한 건 개인과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겪어서 이제 사회 혹은 문화 또 역사, 지역, 공간 뭐 그 장소라고 하는 그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내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리를 통과하는 세 가지 그 주제는 뭐냐면 사유와 공유와 향유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사적 영역의 어떤 고민들 혹은 역사들, 기억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공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적 공간에서 보여주게 되는 방식이고 또 담론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담론화됐었을 때 그 방식이 또 관객과 만나고 퍼블릭한 그 스페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관계되는 뭐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접속을 통해서 혹은 그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서 향유라는 지점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그 이 세 가지 그 사유와 공유와 향유라고 하는 부분은 제 작업의 가장 중요한 그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 여민락은 저한테 이제 새로운 시대에 가장 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이 어떻게 하면 즐기고 좀 이 생활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세종대왕의 어떤 생각들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반대로 역으로 그러면 그런 시간과 그 어떤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민락이라고 하는 게 여유가 없었고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즐겨야 되는 어떤 시간들을 제공하고 싶었던 왕의 그 사유 혹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작가처럼. 혹은 이 시대의 가장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장 고통받고 그 즐겁지 아니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혹은 노동이 너무 어, 힘들어서 혹은 신분제도의 어떤 악용 때문에 갖게 되는 그 고통들을 너무 어여삐 여겨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여삐 여기셔서 그것들을 만들고 싶으셨던 게 여민락이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 백성 하나하나가 음악을 통해서 혹은 이제 또 과학을 통해서 또 이 생활을 통해서 좀 느끼고 좀 즐겼으면 하시는 그
이유가 여민락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여민락을 사실 설치 작업을 통해서 기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좀 관찰하고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혹은 오래전 쓰였던 기물들, 정물들 혹은 그 스틸라이프라고 하는 어떤 정물의 어떤 개념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가졌던 행동 양식, 문화 양식 혹은 개인의 습관과 태도와도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좀 한꺼번에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민락이라고 하는 그 형태, 그러니까 즐긴다라고 하는 백성이 즐긴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로 좀 고민이 됐고,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문화와도 혹은 이제 그 습관과 태도와도 관계되는 기물들 혹은 그 정물들과 좀 관계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좀 모아서 장식장처럼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편집증 환자로서의 비밀 정원처럼 계속해서 모으고 수집하고 그 고민하는 고고학적 방식으로 그것들을 설치를 쭉 해놓고요. 그것들에 대한 일부들을 다시 CCTV와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다른 디지털의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들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기물별곡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림처럼 혹은 민화, 설화 혹은 역사의 어떤 이야기들처럼 환영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체적인 것들은 현대에서 그것들을 재현한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을 재현한 것도 있지만 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 그 어쨌든 그 문화라고 하는 양식들을 그 안에 시간들을 통해서 박제시켜 놓듯이 포함시켜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정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기물과 정물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결국 인간은 나오진 않지만 인간이 사용했던 혹은 그 안에 스며던 또 관계했던 습관과 태도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백성이 혹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1세기에 혹은 미래에 사용해야 되는 그 물건들도 그걸 통해서 좀 그 생활과 고민들을 엿보는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박물관인데요. 그 박물관에 가면 유물과 혹은 그 문화재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겠구나라는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추정이라고 하는 그 방식, 고고학적 방식이 저한테 이 정물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설치 작품을 이끌어냈던 방식이고, 이 여민락을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욕망들이 그 안에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물건들과 또 그 식욕이라고 하는 그 삶의 어떤 방식들로도 재현되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물을 통해서 좀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작품에는 기물별곡이라고 하는 혹은 그 정보나처럼 설치된 그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예전에 그 백성들이 느꼈던 혹은 사람이 즐기고 싶었던 뭐 습관과 태도를 좀 발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람객이 제 작품을 봤을 때 좀 친근하고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쉽지만 그 안에 남겨진 의미들을 찾아낼 때는 조금 더 어렵겠죠. 숨은 그림 찾기 혹은 수수께끼를 풀듯이 여러 단서들을 이제 작가들이 제공을 하고 그 제 작업에서는 이제 단서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 작업들을 퍼즐들을 이어가서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지를 좀 찾는 어떤 관람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그 문화와 사회적의 위치와는 다르게 어떻게 경계되고 배치되고 위치됐는지, 또 어떤 태도와 습관들을 갖고 또 만들어진 어떤 그 생활사나 그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물건 혹은 각 그 문화라고 하는 그 방식 혹은 장소하는 장소의 것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좀 그 것들을 찾아내는 혹은 이제 그 생활사와 혹은 그 태도 혹은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 문화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함께 고민하자고 또 찾아보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 혹은 재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람의 사실 포인트는 이해하고 그것들을 작가가 이해한 방식으로 전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체험하고 관찰하고 관람하심으로써 그 단서들을 찾아내고 그 단서를 조합함으로써 또 다른 여민락 혹은
또 다른 그 관객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방식이 가장 관람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고미술사를 모티브로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파사드,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예, 10여 년 전부터 저는 동아시아 고밀사를 공부했었고 미술사학자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인터랙티브 미디어, 뉴미디어로 다시 방향을 돌렸고 제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했던 동아시아 고미술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작업인데 동아시아 고미술이 모티브이다 보니 주로 해외 한국문화원이라든지 한국을 소개하는 한 문화원이라든지 뭐 도자나 공예 이런 비엔날레에서 주로 초대를 많이 받았었고 도예가들이나 뭐 이런 전통 음악을 하시는 분들과 콜라보레이션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디자인 전공인데 석사 때 많은 디자인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동아시아 미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미술에 비해서 뭐 아시아 미술, 동양 미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고 왜 서구적인 것을 그렇게 추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의문들이 있었었는데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이렇게 재미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동아시아적인 어떤 모티브들을 어떤 창조의 기반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일단 도자기 위에다가 프로젝션 매핑 작업을 했었었는데 이 작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알려지는 바람에 도자기에 프로젝션 매핑하는 작가로 이미지 메이킹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오브제 위에 투사를 댔을 때 움직이는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냥 멈춰있는 동양화를 보여주면 무감한데 움직이는 동양화를 오브제에 투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었고 젊은 많은 이들이 디자이너들이나 기타 등등 많은 이들이 그것에 굉장히 큰 반향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프로젝션 매핑 작업을 시작이 됐고 미디어 파사드로 확장이 됐고 미디어 파사드가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난 10여 년간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전통 작업을 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이라든지 어떤 문화재 재단이라든지 무슨 뭐 도자나 공예 비엔날레 이런 곳에서 많은 초대를 받아서 국내외적으로 전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출품하는 연민낙 동걸은 연민낙이라는 어떤 음악적인 요소보다는 그 의미에서 어떤 모티브를 찾았는데요. 그 의미는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뭐 제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즐길 수는 없겠고 많은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같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소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었고 대중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동양의 미술, 특히 한국 전통적인 어떤 모티브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고 이 전시에서 주제와 맥락이 맞게 되어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양 미술에 비해서 동양 미술, 동양 고미술이죠. 고미술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들이 없는데 사실은 서양 미술 못지않게 동양 미술의 역사나 의미나 미학적인 요소들이 매우 풍부하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재미있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많은 이들과 공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들이 주로 많은 대중성을 띠고 있는데요. 여민낙이라는 이 의미에서 보면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세종대왕의 말씀이 담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대중과 소통하는 의미에서의 여민낙을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움직이게 되면 고미술과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일반인들과 대중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고미술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의미로 여민낙이라는 의미를 차용을 해서 이런 뉴미디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품의 경향이 굉장히 다양한데 굉장히 컨셉추얼한 작품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강한 작품이 있고 그냥 감탄사를 연발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제 작업은 되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동아시아 고미술이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 시작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와서 편안하게 보시고 조금 더 내가 이 작품을 보고 나는 박물관에 한번 더 가보고 싶네. 혹은 우리나라 역사나 혹은 동양 미술 혹은 동양의 역사를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네. 이런 정도의 접근이면 저는 제 작품이 성공적인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용가 또 미디어 퍼포먼스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작가로서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동안 제 작업 과정 또는 여정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춤추는 것을 좋아했고 또 춤을 열심히 무용수로 활동을 했고 또 춤 만드는 작업을 했고 또 춤과 다른 예술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경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예술 장르의 그 경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표현 방법에 대한 탐색, 탐구하는 기간을 길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선언한 공연을 한 이후부터는 제 작업이 미디어 퍼포먼스로 귀결되어서 해석하고 설명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소개에서 미디어 퍼포먼스 작가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연출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연에 있어서 그 연출가의 기능 또는 역할에 조금 더 그 무게를 두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출가의 여러 역할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원본 또는 오리지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문학, 그 음악, 미술, 무용 같은 그런 원본 장르를 무대화 또는 공연화하는 과정에서 연출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연출가의 역할이 원본을 그대로 무대로 올리는 역할이 있고 그 올리는 과정에서 연출가의 해석 또는 재창작이 들어가서 연출가의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무대화를 염두에 두고 공연화를 염두에 두고 원본을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 연출가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세 번째 작가로서의 연출가이겠죠. 제 연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가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선언을 할 때 미디어가 공연한다, 미디어를 운용한다 라는 그 전체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연출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는 말씀드린 그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영화 클립, 영상 클립 다양한 것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정한 타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정 장소에서 시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작품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연출가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미디어 퍼포먼스 작가라고 말하지 않고 연출가라고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제 작업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글쎄 저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탐색하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장 원초적인 표현 미디어인 몸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몸에서 출발해서 다른 표현 방법을 찾아가는 확장해가는 그런 작가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제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술적인 어떤 표현 방법,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집중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표현할 때 담는 내용은 주로 저의 그 일상에서의 소소한 이야기, 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과의 관계, 또는 제 자신의 역할론, 주부로서 또는 엄마로서 어떤 역할론에서 출발한 것들이 소재가 되기도 하고 주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에 집중을 좀 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그 공연 예술에서 출발을 할 때 그 공연이라는 것은 대상을 두고 소통이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소통을 전제로 할 때에 제 작업의 내용면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알지 못하면은 그 소통을 위한 표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를 찾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2018년도 여민락이라는 작품을 전시를 할 때에 이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적인 것도 세종대왕의 어떤 여민락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뭐라 그럴까요? 그 내용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름을 붙이게 된 내용적 접근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남아있는 여민락이라는 그 음악 자체에 대한 접근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2018년도에 저는 그 남아있는 여민락이라는 음악, 그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이 지금은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박물관 피스로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음악이 내 일상에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제가 그 음악에 맞는 일상 데일리 할 수 있는 어떤 체조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위한 움직임을 만듦으로써 그 음악을 제 일상에서 즐길 수 있게 한다라는 취지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의 형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또 제 일상이 주제가 된 예술 작업을 하는 형태의 작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여민락에 대한 작품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세종대왕의 그 한글이라는 주제에 맞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의 그 애민 정신이 가장 잘 표현된 결과물이 한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글이 향한 곳, 세종대왕의 그 애민 정신이 향한 곳을 제 신체에서 이 몸에 무게를 받치고 있는 발에 집중을 했고 그 발의 움직임, 특히 그 2018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여민락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그 발을 카메라로 직접 포커스함으로써 그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이라든지 그 여민락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출품하는 여민락 작업도 이에 이제 연장선에서 그 당시 만들었던, 그 당시 카메라로 포착했던 그 발의 움직임, 유려한 움직임을 바치고 그 움직임을 그 바치는 발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서로 힘을 분배하고 미세하게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발의 움직임으로 궁중정제 그 64인물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궁중무용 64인무가 그 포커스가 아니라 여민락이라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길이, 속도, 이것은 당연히 그 여민락 음악만의 속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중정제나 지금 남아있는 뭐 수제천이나 이런 음악들의 그 한 장단, 한 가락, 뭐 한 배라고도 하는데 그 호흡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그 속도감을 시각화하고 그 움직임을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속도감을 그 몸으로 또는 그 귀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여민락은 그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요즘에 더욱더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여민락은 원래 그 복례의라는 궁중정제, 궁중연애를 위한 그 궁중정제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을 그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그걸로 용비어천가를 지으시고 그 용비어천가의 가사를 내용으로 하여 그 복례의라는 연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연회의 구성 중에서 가장 그 첫 번째 그 파트가 그 여민락인데 그 여민락이라는 것을 맨 앞에 내세운 그 자체가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고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그 여민락이 정말 백성과 더불어 즐기기 위한 음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궁중정제는 당연히 궁중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궁중 안에서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관료나 당시의 그 양반 계층 또는 봉건 세력, 건국 세력, 그런 계층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여민락이라는 그 제목의 음악을 함께 즐기고자 선보였을 때는 그것이 백성과 더불어 즐기기 위해 음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백성과 더불어 즐겨야 한다. 백성과 더불어 즐겨라. 백성과 더불어 즐겨야만 한다라는 것을 세종대왕께서 간접적으로 시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 여민락 음악이 지금까지 그 복례라는 그 의식도 지금까지 사실은 전해져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그 여민락이라는 음악도 중간에 많은 그 변화를 거쳤지만 결국 민간에서 사람들이 즐겼던 것이 아니라 그 궁중연회 행사의 일부로 또는 양반들이 즐기는 음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민락을 저는 제 일상에서 즐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체조나 스트레칭을 위한 그 움직임을 입힘으로써 그 음악을 즐기고자 노력했고, 또 그 음악에 붙여진 이름이 잘 포착될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을 받치고 있는 발을 카메라로 포커스하는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는 음악 그 자체의 속도를 우리가 한번 온몸으로 집중해서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카메라로 포착한 발을 가지고 궁중정제에 나오는 64인물을 상상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영상 안무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작업을 한 것은 그 여민락 음악의 1장의 그 원가락, 12가락과 그 여음 한 두세 가락을 붙여서 한 10여 분에 이르는 음악만으로 구성을 했고, 그 음악은 가능한 그 현재 연주되고 있는 음악을 그대로 살렸고, 중간 부분에서는 그 음악의 속도감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메인 그 장고 소리와 그 대금 소리를 뺀 나머지 소리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시도는 제가 2018년도 여민락 그 작업을 할 때 만들어 두었던 곡이고, 지금은 그 곡에 그 다음에 여민락 2020에서 발표했던 그 발의 움직임, 포착한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보다 여민락 음악의 속도에 집중한 그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 포착한 영상 작업, 그 카메라로 포착한 영상 작업은 매우 그 고화질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AK 모니터에 플레이가 됐을 때 가장 최상의 상태의 그 제가 의도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64개의 그 발의 움직임을 연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AK 모니터의 연동이 충분히 가능하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컴퓨터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는 관계로 이번에는 프로젝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 움직임의 디테일은 원래 의도했던 AK 모니터를 염두에 둔 만큼 표현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의 이미지가 4개의 이미지로, 16개의 이미지로, 또 64개의 이미지로 펼쳐지는 길이감, 속도를 통해서 우리의 궁중음악, 우리의 또 여민락의 호흡, 길이, 속도, 호흡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작업에서 어떠한 특정하게 이렇게 봐달라라는 관점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표현을 했지만, 관객들은 그런 속도감, 길이감 못지않게 다른 것들을 또 발견하고 읽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회화와 행위예술을 하고 있는 작가 베들레라고 합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림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회화로 표현을 하고요. 또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메시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더 큰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럴 때는 또 과감하게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면서 행위예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되게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저희 작품 세계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이나 평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행위예술로 표현을 하면서 음악, 무용, 영상, 미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접합되어서 한꺼번에 보여지는 종합예술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행위예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몸입니다. 제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의 어떤 그런 즉각적인 표현들을 제 몸을 통해서 제 감정과 감성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표현들이 그런 저의 다이나믹한 어떤 액션과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서로 모였다가 집중 포화되기도 하고 서로 비어서 떨려서 비워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제 작품의 화면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관심들과 그러한 표현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여민학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조금 놀랍기도 하고 고민되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어떻게 제가 작품에 표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을 하면 이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으셨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몸으로 표현을 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고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의 가장 근본은 무엇에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연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논문과 그리고 자료들을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은 연민이거든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폭넓은 많은 어떤 그런 감정들 중에 그런 연민들, 제가 제 앞에 제가 잠깐 제 작업을 소개했을 때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이야기, 강에 대한 이야기, 또 평화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연민이었거든요. 그런 연민의 바탕에 세종대왕과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서로 만나서 접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아, 그래, 이런 거였구나, 어쩌면.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이 저하고 그런 접합점을 찾으니까 이 표현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의 연민락을 정말 그 달밤에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 만든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 몸에 새기듯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그림으로 표현내는 악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제가 이 작품에 함께 사용한 음악은 연민락의 2악장이에요. 그 2악장을 제가 들으면서 직접 한음한음 온몸으로 그 대금 연주자와 작곡을 했던 세종대왕과 그리고 그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를 통해서 제 몸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정말 굉장히 뜻깊은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은 퍼포먼스 행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이 두 겹으로 겹쳐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성과 그리고 하늘처럼 정말 너무나 존중하는 왕가, 그리고 조선의 모든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의미하고, 그리고 모든 그 자연과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것을 제가 이 퍼포먼스가 끝난 후에 새로운 퍼포먼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이 그림을, 그런 상징을 가진 두 천을 제가 바느질 드로잉으로 다시 바느질로 이어가면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작품이 이제 전시장에 걸리는 것인데, 저는 정말 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설레이고 어떤 그 세종대왕의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떤 그 조선의 모든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그 그림이 되고자 했던 그 왕의 그 마음을 정말 그 10분 제가 같이 표현을 하면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두 작품이 이제 출품이 되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퍼포먼스를 한 영상 작품과 그 결과물로 나온 회화 작품이 두 작품이 걸릴 거예요. 우선 그 영상을 보실 때는 그 음악은 제가 혼자 듣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머가 행위를 할 때 나오는 그 호흡 소리, 그 호흡은 대금 연주자와 그 작곡가였던 그 세종대왕과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표현하는 어떤 저의 그런 모든 그 호흡이 한꺼번에 저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호흡 소리, 퍼포머의 호흡 소리, 그 다음에 옷의 스침의 소리, 붓이 스치며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먹이 떨어지는 소리,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함께 녹음이 되고, 그때 연민락 2악장의 곡이 함께 순간순간 잠시 들릴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집중하셔서 퍼포머의 입장에 되셔가지고 함께 그거를 호흡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회화 그 퍼포먼스의 결과물로 나오는 회화 작품은 다시 그거를 이제 퍼포먼스가 끝난 후에 다시 바느질 드로잉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이 됐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이 작품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즐거운 관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작가 석철주입니다. 제 작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전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도제교육식의 방식. 두 번째는 그 정규 대학에서 폭넓은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아마 이때 당시에는 다양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인물, 채색, 또 요즘은 뭐 채색 그러면은 수간 채색이겠죠. 또 그리고 현장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작품을 하고 있는 신목류도운도 시리즈,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마 근저의 작품의 신목류도 온도는 제가 한참 젊어서 사생 다니고 여행 다니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스케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스케치를 많이 한 것들이 어느 시절부턴가 제가 살을 다니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도달해서 아마 안평대군이 그렸던 신목류도 온도와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어떻게 보면 산은 가지 못하지만 저의 꿈, 한참 동안 열심히 사생 다니고 했던 때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꿈을 그렸던 게 신목류도 온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신목류도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안평대군의 꿈을 안견이 3일 만에 표현했던 그 한 화면 속에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나눠서 한 화면에 다 같이 담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저 또한 요즘 그리고 있는 이 작품 세계는 이상의 세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꿈이겠죠. 전에 한참 다녔을 때, 스케치 다녔을 때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저의 양식, 저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했던,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독창성, 아마 지금의 저를 작가로서의 학연이 인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표현 방식으로 표현했던 세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락의 정의라면 아무래도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 또한 저의 작품이 보는 관람자 입장에서 지나간 어쨌든 어려운 시절, 그런 것들을 잊혀지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의 작품의 세계에서 다른 작품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 있다라면,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지워서 안에 내면의 세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작품의 아마 특성 중에 특성이고요. 특히 이제 지워간다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동양화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일획성이겠죠. 일필휘지. 한 번 그리고 나면 다시 그 위에 덧칠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마 무기 갖고 있는, 동양화 갖고 무기 갖고 있는, 물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겠죠. 저는 그런 물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사용화 재료인 바로 아크릴 물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천 선생님의 맥락에 배웠던 것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착안해서 아마 지금까지 그렸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출품작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는 관람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꿈일까? 꿈에서 본 산하? 아니면은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본 풍경, 구름일까?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요번에 작품의 신목류도 온도의 작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목류도 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견의 작품 세계,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표현한 것처럼 이번 작품을 통해서 세종이 생각하고 예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많은 어렵죠. 요즘에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힘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편안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꿈을 찾아서 찾아가는 저기를 제 작품을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찾고 또 아니면은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아마 제 작품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보면 아마 망점이라고 하는 이런 게 아마 표현이 될 수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망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마 그림을 배우고 지금 이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또 아니면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가 배운 것을 아날로그 시대에서 배웠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는 디지털 생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수라고 하는 이 표현 방식에서 비록 소재는 아날로그 소재일지는 모르지만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바로 아날로그 시대의 픽셀이라고 하는 거를 그 망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작품 안에 삽입해서 표현해서 아마 낸 작품이 저희 작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의 신목루도원도 이번 작품의 출품작에서 아마 관람자 입장에서 이런 점을 조금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꾸죠. 꿈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꿈을 찾아갑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큰 꿈도 있고 작은 꿈도 있겠죠. 그러나 큰 꿈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미래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듯이 제 그림 속에서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저는 또한 그런 점을 주안점을 갖고 작품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바로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면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는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저의 많은 물질 문명에 있어서 픽셀이라고 하는 기계 문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픽셀이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픽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보고 저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했던 부분, 그게 이번 작품에서 아마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람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힘드시고 고단하신 그런 점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헤쳐나가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꿈을 그리기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꿈을 꾸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무단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힘드시더라도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관람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과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뉴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신철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비디오와 영상을 주로 작업 매체로 활용을 해서 작품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매체와 그 다음에 뉴 미디어, 알고리즘이라든가 코딩 그런 걸 활용해서 작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의 소재나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조건, 그리고 장소와 공간,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그 흐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개개인의 정체성, 그러한 것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전부터, 꽤 오래됐죠. 한 20여 년 전부터 했던 작업을 한다면 그 우리나라의 그 공간, 서울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혹은 어떤 문화적인 성격에 대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한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한 그 한강인 레드라는 작품이 한 20년 전에 있었고,
그래 10년 전에는 그 Another River라는 작품, 그 3채널 영상인데 한강의 역사와 한강을 통해서 그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그 삶의 공간 그런 것을 다루는 영상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4, 5년 전부터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한양 도성 성벽 이미지와 그 다음에 사대문의 그 공간 장소에 대한 역사적이고 혹은 문화적인 성격에 대한 그런 의미를 그 장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일제시대의 그 데이터, 조동총독부에서 발행한 영문 그 연감이 그 수십 권 있는데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와 데이터를 가지고 역사적인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소재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시대 이후에는 그 미 군정기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그 당시 현실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는데 미군 정기는 사실상 1945년부터 48년 사이인데 그 시대의 역사 자료는 정확하게 많이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삶의 조건 그리고 그 시대의 그 38선을 넘어온 그 귀환자들 그 다음에 부산항을 통해서 그 일본에서 귀환한 그 귀환자들 그 수백만 명의 삶의 조건 그리고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그 시대를 가지고 작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아카이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선대들의 그 역사와 인식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역사적인 아카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연민락은 제가 역사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 문자 그대로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조선은 유교 철학, 육아 철학에 의해서 통치 제도가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민락은 그야말로 그 육아 철학의 근거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철학으로 시작한 정치 그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 사상으로. 그래서 세종대왕도 아마도 이 백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했죠. 그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커다란 일을 역사적으로 하신 그런 분이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연민락이라는 음악도 그러한 사상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그 연민락에 있는 그 백성이랑 과연 누구일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헌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자료 조사를 해보면 그 조선 시대는 아시다시피 그 양천 제도와 반상 제도가 있었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백성이란 과연 누구인가? 아무래도 뭐 평민까지만 양민 정도까지만 그 백성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 천민 밑에 있는 노비나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백성으로 인식이 되었을까?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그런 육아 철학에 의해서 통치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연민락이라는 음악을 만들었다면, 그 만백성에는 그러한 이제 천민이나 그러한 노비로 이제 포함된 그러한 백성들도 다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떤 통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서 모든 만백성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상으로 만든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신분 제도가 있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민락 작업에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에 보이는 그 악보인데, 그래서 제가 그 신분 제도의 악보를 이미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악보를 추상적인 이미지로 변환해서 작품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년 전에 그 촛불 그 집회 때 제가 이제 밤에 나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도 세종대왕을 많이 찍었어요. 세종대왕 동상 주위에 운집한 군중들과 함께 세종대왕을 많이 찍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영상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기에 모여든 그 사람들하고 세종대왕과는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그 연민학이라는 그 백성이라는 대상의 개념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찍었던 그 영상과 같이 이렇게 콜라주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작업은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과연 그 사람들이란 그 백성이란 과연 누구였던가, 조선시대 이후에 그리고 일제시대, 유근전기, 그리고 6.25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나라의 이 백성, 사람들의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사람과 그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 영상 작업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그 연민락의 이 태백산본 악보인데, 이 악보 이미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이제 이 단어들을 뭐 양천 제도라든가 반상 제도라든가, 혹은 신약 역천이라든가, 뭐 팔반 잡류라든가 팔반 사천, 이런 단어들을 혹시 아시나요? 뜻인지? 말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칠반 공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천에서 양반 외에 이 천민에 해당하는 부류들을 지칭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신분제도의 악보를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걸 추상적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런 작품 제목이 신분악보인데, 신분악보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영상 이미지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세종대왕과 세종대왕 밑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그런 신분악보 이미지와 함께 콜라주로 만든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을 관객들이 보면서 세종대왕의 이제 동상과 촛불 집회 때 모인 수많은 군중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세종대왕의 그런 업적과, 그 다음에 연민락이라는 백성의 대상에 대한 사상이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런 것을 같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백성의 정체성이 굉장히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가고 취급되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고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고, 우리의 백성, people,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및 미디어 작가 이규영입니다. 저의 작업에는 자연적 공간과 도시적인 공간, 그리고 현대인의 일상과 가상적 건축 공간들을 구축하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성이 강한 작업, 어떤 작업은 추상과 드리핑이 함께하는 작업,
또 어떤 작업은 형상이 강한 현대인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이규영입니다. 91년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 정도 사유의 공간과 사유와 실존의 공간의 주제로 작업을 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도래하면서 뉴 미디어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의 작업은 도시와 자연과 구축된 건축적인 요소나 현대인의 일상들이 한 화면에 담겨진 페인팅 혹은 미디어 작업, 매체, 영상 설치, 전시의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은 가상 공간이 기억의 이미지화돼 나타나서 항상 상상 속의 공간으로, 건축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 자연적인 공간, 그리고 현대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광화문이나 근대 건축물 앞을 오가는 일상적인 모습들, 그 장소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을 회화 작업에 담거나 회화 속에 미디어를 넣어서 동시대에 과거에서 현재 이르는 시간의 연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작업, 그리고 흐르는 쏟아지는 폭포를 영상 설치 작업으로 하면서 폭포의 이미지를 회화 작업에 집어넣는 뉴 미디어 작업을 회화랑 같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영상과 정지된 화면을 같이 놓고 하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작한 신학 중에 하나로서 연민락은 그 의미 자체에서 갖고 있는 백성과 함께 락을 누린다라는 뜻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를 노래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용비어천가를 직접 작곡하신 그런 연민락과 같은 그런 직접 작곡을 하여 보여주는 것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민락의 음악적인 특징은 평온과 화평과 웅대함입니다. 그 화평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그리고 웅대한 그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을 같이 함께 하면서 궁궐 안에서의 그런 특정한 계층만이 아닌 백성이 모두 다 한 국가, 나라의 기반을 세움을 즐기식을 바로 그 연민락과 함께 실행하셨고, 애민정신을 나라를 운영하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음악적인 형식을 통해서 몸소 실천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즉위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연민락의 그런 정신은 올바른 정치, 좋은 정치, 이런 다 함께 누리는 그런, 다 함께 누리고 즐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민락에서 그 음악적인 내용의 특징이 화평과 웅대함인 듯이 저의 작업도 서로 다른 그런 소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림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자연 풍광이 웅장하고 광화문의 위풍당당함, 그런 모습들을 웅대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연민락의 정신을 받아들여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공간 그리고 연민락을 상상하면서 2021년 현재 우리 코로나를 맞은 위기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보여주고자 한 작업들입니다. 저의 작업은 그냥 이미지로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사물을 대하듯이 어떤 선입견이나 선지식이 필요 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신기하면 신기한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있는 그대로 작품 감상자의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고 즐기는 것으로 감상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에서 항상 트레이드마크처럼 들어있는 해태나 뭐 석수 같은 그런 고건축의 궁궐 같은 데 들어있는 그런 요소들은 조선이 처음 창건한 당시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모든 장소가 산과 산이 70%, 뭐 산면이 바다, 자연의 그런 친화적인 장소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자연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혜태나 바른 정치를 하고자 염원하는 그런 석수나 그런 상징물들이 어찌 보면은 역사적인 그런 기반과 공간 철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만 자연적인 그런 느낌에서 사람들의 그냥 보고 순수하게 보고 아주 해학적으로 웃기게 생긴 그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정신적인 아주 올곧은 기조를 두고 있으면서 보여지는 것은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은 지금 BTS도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외국 사절단이나 청와대를 방문하면 항상 거쳐가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며 또 아주 옛날과 최첨단의 도시가 함께 보여질 수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우리가 좀 더 그 연민락의 정신이 계승되어서 지금의 평화롭고 동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에서 매일 집을 오고 가면서 보는 그 광화문의 모습에서 제가 담아내는 이 그림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광화문, 경복궁, 금정전 이런 곳은 과거에서 현재가 공존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현재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미디어나 설치 혹은 영상, 드로잉 등을 이용해서 거대한 하나의 설치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보통 작업을 동양의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속에 어쩌면 미디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 예를 들면 뭐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구성하거나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걸 하거나 혹은 AR, VR 등을 이용하여서 가상의 현실을 구현하거나 혹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하이테크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되게 로우테크의 그런 방식들을 써서도 저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보통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동양의 철학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같이 상생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작업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2021년도 올 초에 있었던 작업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작업은 어쩌면 이번에 여민락이라는 작업에 기반이 되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중동, 동중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작업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영상 작업인데 끊임없이 물질들이 그 속에서 변화를 하고 그 변화되는 물질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점 중에서 조화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네, 그냥 단순히 영상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설치가 되고 구현이 됐었던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그런 SM타운, 그 코엑스에 있는 그 SM타운에 있는 그 거대한 파사드였는데 그 파사드에 있는 그 영상들은 어쩌면은 그 구현되는 시간 외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동양의 철학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서 그 부분들이 단순히 지나갔을 때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서 있는 그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AR이라는 증강현실 기술들을 이용해서 주변을 태깅을 하면 그 영상들이 단순히 그냥 사라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저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있기 이전에는 저는
물질이라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감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런 동양의 철학적인 베이스에서 이해가 될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 수 있는 작업은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루어졌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그 다음에 현대모터 스튜디오와 협업을 했었던 저희 개인전 작업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변수 풍경 Variable Scape라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구조들이 존재하고 그 구조들이 영상과 사운드를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작업도 사실은 동양의 하나의 철학인 방고신화라는 그 내러티브에서부터 가지고 오고 그 방고신화라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각자의 개별화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뭉쳐서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철학 속에서 사유할 수 있는 방식들, 남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하나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여민락을 주제로 이제 제가 작업을 한다고 이거를 기획서를 들었을 때 제가 기존에 진행했었던 어떤 작업의 결하고 상당히 잘 맞자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는 어쩌면 그 세종대학이 가지고 있는 상생하려고 하고 더불어 사려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은 그런 정신성들이 제가 작업 속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결과 상당히 매치가 되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 속에서도 다시 재가공된 기존의 작업들이 재가공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물질들이 어떤 건 납작하기도 하고 입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파티클처럼 흩어졌다가 어느 순간은 갑자기 그것들이 물체화된 고정된 하나의 오브제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사실은 각기 다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어쩌면 시간성을 가지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자연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여민학이라는 정신성과 맞물려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존의 작업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환경을 만들고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환경 속에서 관람객들이 그 저의 작업의 사이사이를 오고 가면서 각자가 다른 느낌과 경험을 가져가는 것들 그게 어쩜 제 작업의 하나의 메인 키워드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작업은 어쩌면 사람들이 그 관람의 방식을 그런 물질 속에서 유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화면 어떤 비물질적인 그런 영상의 화면 속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좀 더 집중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 같은 화면을 바라보지만 그 화면 속에서 읽어가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핸드폰이나 어떤 디지털적인 매체를 통해서 저희 화면을 보면은 또 다른 증강현실의 어떤 구조들을 바라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여민락에서 바라보는 각자의 다른 생각과 사유를 가진 것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누군가는 그런 기계가 없이 제 작업을 봤었을 때 아, 저렇구나. 그냥 어떤 하나의 화면으로서 인정하고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 읽혀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 QR의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 변해가는 그 QR들을 계속 느껴가면서 각자 시간마다 또 다른 그 경험의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제 작업을 관람을 하고 나왔을 때 아마 나누는 이야기들이 관람자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각자가 다른 거를 본 게 아니라 사실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봤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저는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있더라도 그리고 같은 작업을 봤지만 다르게 우리가 익힐 수 있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세종대왕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민락에서 꿈꿔왔던 모두와 더불어서 같이 살고 그것들을 상생할 수 있는 방식들의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이 작업의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정직성 화가입니다.
네, 저는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 작가이고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더 압축해서 추상을 활용해서 화면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고, 그래서 서양 미술사의 여러 가지 형식들을 전용해서 제 현실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술계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시리즈가 서민 주거 지역인 연립주택 시리즈를 이제 처음 발표하면서 데뷔를 하게 됐고요. 지금 그 시리즈와 함께 공사장 추상 시리즈인 전시를 이제 지금 여기에서 열고 있고요. 연립주택 시리즈 이후에 또 블루칼라와 그 한국 단색화의 형식을 전용해서 노동자의 일터를 표현하는 블루칼라 시리즈, 그리고 또 자동차 엔진 공업사의 손노동하는 작업장을 리드미컬한 추상 표현주의적인 붓질로 표현하는 기계의 더 메카닉 시리즈, 그리고 촛불 집회의 그 대중들이 희망을 열망하는 모습을 담은 겨울꽃 시리즈를 그 사군자의 매화를 차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 시리즈가 있었고요. 또 그 녹조 모노크롬을, 그러니까 참고라는 녹조를 4대강으로 인해서 참고라는 녹조를 한국 단색화의 모노크롬 형식을 빗대어 이제 표현한 녹색 포유 시리즈의 작업 등을 이제 저는 진행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천년 전통의 나전치기 기법을 회화의 맥락에서 전용하는 현대 자개 회화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터뷰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이 갤러리에서는 갤러리 측의 기획이 이제 공사장 추상 시리즈 작품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둘러싼 맥락을 조금 더 소개하는 식의 전시를 준비를 하셔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사장 추상과 연립주택 시리즈 중심으로 이제 전시를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개인전에서는 그 제 45분짜리 작업에 관한 긴 인터뷰 영상과 또 이 브릭북이라고 해서 제가 19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발표해 오고 있는 작업들을 모두 한 680여 점을 묶어서 책으로 발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는 의미의 개인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의 여민락의 의미가 백성과 함께 즐기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문자적인 뜻은 이제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들의 삶이나 사회의 그런 맥락에 공감하는 음악이라는 뜻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추상이나 어떤 관념적인 형식을 대변하는 모노크롬 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제 직접적인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뭔가 정신적으로 극도로 정신적인 어떤 예술의 영역을 제가 밟고 있는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제 태도와 매우 닮아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되게 좀 급박하게 초대가 돼가지고 제가 여민락을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거나 하지는 못했고, 일부만 이제 들어보고 그 음악의 취지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세종대왕의 여민락은 그 백성들의 현실에 공감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개인의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을 담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어떤 종합예술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근데 그것이 매우 추상성을 띠고 있는 음악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통치관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제 현실에 굉장히 민낯들, 굉장히 날것의 현실들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떤 높은 질에 도달하고자 했던 예술사의 면면들의
그 노력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정수에 이르는 형식들을 제 작업에서의 그 현실을 표현하는 데 끌어오고자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적인 수준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발딛고 있는 현실에 계속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 그런 면에서 제가 여민학의 의미를 좀 더 곱씹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더 공부가 될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여민학 전시회는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현대 자개회화 시리즈를 중심으로 가져왔는데, 그 나전치기 기법을 회화의 맥락에 이제 전용하는 그런 형식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전통의 나전치기 기법은 굉장히 뭐 귀족이나 왕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굉장히 뭐 값어치 있는 물건을 이제 만들어내는 굉장히 고도의 손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왕의 음악을 백성들의 공감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 한 개인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관람을 하신다면, 그런 식의 계기를 이제 제공하는 전시라면 제 작업 역시도 어떤 그런 굉장히 고급, 계층의 향유 대상이었던 어떤 기법을, 물론 뭐 근대 이후에 좀 바뀌었지만 맥락이, 그것을 가져와서 제 현실의 문제를 표현해내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과 현실의 맥락을 가져와서 저라는 주체의 개인적인 경험을 풀어내는 그런 기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술이라는 형식이 너무 관념적이거나 계급적으로 하이클래스의 전유물이라거나 아니면 뭐 기법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진심이나 또 그것에 투여되는 여러 가지 질적인 어떤 수준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그 한 개인의 어떤 이 시리즈의 시발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현대 자개회화 시리즈로 그 천년 전통의 나전치기 기법을 끌어온다는 측면에서 왕의 음악인 여민락과 연결해서 좀 더 되게 천상의 것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 시리즈들을 이제 가져왔고요. 또 제가 현대 자개회화 시리즈를 최근에 만들어내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게 그 환경에 너무나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이제 많이 더럽히고 해서 자연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범람도 하고, 낙동강 전에 작년에 이제 범람도 했고, 또 폭우도 막 쏟아지고, 자연의 어떤 리듬감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한데, 그런 식의 표현하는 자연, 역동적인 그런 자연의 모습을, 그 리듬감을 살려서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들을 이제 주로 최근에 현대 자개회화로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 리듬감, 어떻게 보면은 그 잘 조화롭게 조율되지 않았지만 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리듬감을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하이클래스가 향유하는 장식으로 여겨지는 기법으로 뭔가 표현하는 자연 자체의 표현적인 회화의 장에 지금의 자연 환경의 현실을 좀 더 드러내고 싶다는 뜻에서 제작을 한 시리즈들 중심으로 이번 전시에 출품을 하게 됐고요.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주제적인 측면까지 살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자기의 경우에는 빛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보이는 시점에 따라서 리듬감이 굉장히 달라지고 역동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측면들을 음악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연상하시면서 지금 현실을 곱씹어 보시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각가는 정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목이라든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막돌, 뭐 전신주 등등 보잘것없는 재료들을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침목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그러니까 기차의 그 엄청난 무게를 레일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아서 그 무게를 그 견딘, 십수년 동안 견디다 보면은 거기에서 숱한 흠집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흠집들, 즉 그 흠집들은 그 견딤이고 인고들인데, 견딤과 인고 후에 이 버려질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가치를 찾아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것 자체에서도 좋은 본질을 찾으면은 좋은 힘과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침목 작업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그 유수한 개념으로서의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막돌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거는 너무 쓰잘데가 없어서 그냥 파쇄해서 세멘트 콘크리트에 그 섞어 넣는 거밖에 못하지만, 그 재료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크릭들에 의해서 오는 형태들을 잘 끌어올려서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존중해서 그거를 작품화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 세종대왕과 음악에 대한 그 계획서를 보니까 유구한 좋은 세상을 꿈꾸는 일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함께 한다는 것은 모두가 남을 향해 열려 있다. 그리고 또 있어야 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줄곧 그 끌고 왔었던 그 주제는 그야말로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 겨우 있는 것들, 이 세상의 핵심이 아닌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죠. 그건 인간이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야말로 중심에 서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가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그 가치를 높여서 서로서 그것들이 공유하고 고민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런 거에 대한 작업이 아마 그 세종대왕과 음악이라는 어쨌든 더불어 같이 열려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포용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 중점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의 그 침목은 침목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침목에는 그냥 이쁜 나무가 아니라 상처투성이인 그 질감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감은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나 있는 그 짓눌려져 있는 무작위의 그 질감들, 그 혹독한 시련의 질감들, 그리고 그거를 견뎌내고, 그 다음에 그 상처투성이 속에서도 여전히 그걸 견뎌내는 힘의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뻗어 올라오는 중심 부위에 있는 강렬한 의지,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상당한 강력한 의지와 희망이 보여진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